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면접 탈락했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실제 면접 탈락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들 면접 탈락하잖아. 면접 탈락했다고 하던데. 네, 이미 방송은 했지만 다시 또 신규 콘텐츠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 구급 공무원 시험 기준입니다. 국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일단 면접 시험은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점수를 알지 않냐, 누군지 알지 않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일단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접으로만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다른 시험들은 보통 면접으로만 뽑죠. 우리가 회사 같은 데 갈 때 뭐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력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러서 면접 보고 오케이 될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공무원 시험에는 면접만으로 뽑는 게 아니라 필기 시험 플러스 면접 시험 두 가지 점수를 합산해서 높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높은 사람.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인원이 10명이 있어요. 원래 뽑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필기 시험을 보고 나요. 그러면 10명만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접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이 10명 중에는 면접 때 이상한 소리를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뽑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날 보면 인원은 분명 10명 뽑는다고 했는데 12명이나 13명을 뽑아요. 이게 바로 배수의 의미입니다. 배수. 10명 뽑는데 13명 뽑았다 그러면 1.3배수가 되는 거죠. 10명 뽑는데 12명을 뽑았다 1.2배수입니다. 지역마다 좀 다르고요. 예전에 국가직은 1.5배수까지 뽑았었는데 이제 좀 변경이 돼갖고 작년부터 조금 더 적게 뽑아요. 그러니까 적게 뽑는다는 의미는 어차피 면접 끝나면 떨어질 거기 때문에 1배수까지 10명까지 뽑기로 했잖아요. 근데 13명을 합격시켰어. 그럼 면접까지 다 플러스해서 최종 점수로 되면 10명만 뽑겠죠. 뒤에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지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불만이 많죠. 난 필기 합격했는데 왜 면접에 떨어졌어? 이분들이 바로 면접에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면접 점수를 잘못 받아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면접 시험. 그래서 이제 배수라는 개념을 알았죠. 우리가 선발하는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이 뽑는다. 거기에서 바로 면접 탈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원래대로 10명 뽑는데 필기시험 합격자 10명만 뽑았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난 필기에서 떨어졌구나 하겠죠. 근데 이게 플러스에서 몇 명을 더 뽑아 놓으니까 나는 필기 합격했는데 면접 떨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면접에 탈락한 게 아니고 뭐였어요? 원래 뽑는 인원만큼은 뽑기 때문에 필기시험 플러스 면접 점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명 뽑으면 10등 안에 못 들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있죠. 1배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1배수. 10명을 만약 뽑으면 10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필기 점수 자체가. 그게 1배수입니다. 지금 속이 시원하신 분 있죠. 자, 그래서 면접 시험은 어떻게 보냐면 일단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점수가 높네? 합격시켜야 되니까 점수 좋게 주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자, 면접 시험은 여기 밑에 보면 나오는데 요것만 봅니다. 요것만. 이제 내년부터 이거 조금 바꾼대요. 국가직 같은 경우 지방이 따라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런 항목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항목. 상, 중, 하 이렇게 하면 돼 있어요. 공무원은 정사에 물어봤어. 좋아, 중. 너무 잘해, 상. 얘는 뭐야, 하. 요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항목에 올해까지는 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에 바뀌면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자, 우수, 미흡, 보통으로 나와요. 우수, 미흡, 보통. 자, 요것만 들고 들어가요. 요것만.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필적 확인하는 거고 직렬은 써 있습니다. 직렬별로 면접을 보거든요. 직렬 써 있고 그다음 자기 응시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름 있고 생년월일이 있더라고요. 생년이니까 몇 년도생인지는 알아. 근데 얼굴 보면 몇 년도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을 하고 있어. 이상한 소리만 안 하면 합격시켜줍니다. 나이 많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가르치려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40대도 많이 합격하고 있고 50대도 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 보시면 상중하만 있고 내 기본 정보는 없어. 요거밖에 안 줘. 요 종이 한 장만 준다고 면접관한테 그때 가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지방직에서는 자소서를 같이 줍니다. 자소서 써야 돼요. 일부 지방직에서는 다 아니야. 한 절반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절반은 쓰고 절반은 안 쓰고. 그래서 그걸 써서 내면 거기에 있는 걸 물어봐요. 그냥. 근데 자소서에 나는 누구 아들이고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를
누군지 알게끔 쓰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미리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오면 그때 읽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독관.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죠. 그 자소서라고 하는 거. 그냥 진짜 물어볼 게 없으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뭔가 써온 거를 보는 거예요. 대학 들어갈 때 자소서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죠. 평가를 해서 자, 보시면 우수는 위원회 가반수가, 그러니까 시험 감독관이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면접 보는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5개 평점 요소를 모두 그러니까 과반수가 3명이면 2명이 되겠죠. 2명이 어우 너무 잘해. 상 주면 이 사람은 일단 무조건 합격입니다.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그럼 아까 1.2배수, 3배수 10명인데 내가 12등이었어. 근데 합격했어. 어떻게 합격했어? 우수 받아서 합격했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는 있지만 극히 드물겠죠. 어떻게 모든 게 다 상이야. 저 상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상 못 받습니다. 가서 물어보면. 말을 잘한다고 상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위원이라는 분들이 중을 주로 주겠죠. 중이나 하를 많이 주겠지 상을 많이 줄 것 같진 않아요. 네, 군인이 와도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자, 그래서 5개 모두 상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굉장히 어려워. 그 다음에 자 보통 아니죠. 미흡은 위원회 가반수가 5개 중 2개만 하루 하면, 그러니까 3명이었으면 2명이 2개만 하를 줘. 2개씩을. 그럼 미흡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아니 방금 처음 본 사람한테 뭔 미흡을 줘. 너는 전문 지식이 아예 없네. 꽝이네. 그럼 어떻게 필기시험 합격했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의사 표현을 못해. 누구세요? 막 이러고 거꾸로 물어봐. 싸워. 그럼 해줄 수 있어. 뭐 물어보면 그거 왜 물어봐요 나한테? 뭐 이러는 거지. 불손하게. 아까 그랬죠. 나이 많으신 분들이 혹시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잖아. 그딴 걸 왜 물어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미흡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미흡이 있냐?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미흡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왜? 점수가 아까 1배수 안에 들어가 있어. 훨씬 더 높아. 근데 미흡 떨어졌어. 최종 합격에서 보니까. 그럼 내가 필기 점수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잖아. 그럼 뭐야? 바로 요 면접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미흡은 경기도, 지방직은 경기도를 주로 미흡을 많이 그러니까 눈에 띄게 줘요. 대신에 미흡을 받다고 끝난 게 아니야. 재면접을 봅니다. 재면접. 다시 봐. 진짜 미흡 받을 사람들이었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번 재면접이 잡혀요. 그래서 뭐 재면접 대상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는 우수도 재면접을 봐요 원래는. 근데 우수 아닐 거란 말이야. 자기가 뭐 얼마나 말을 잘했어. 아니야. 그럼 미흡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다 미흡 나왔어요 망했어요 하는 게 그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없어. 그리고 몰라 자기가 미흡을 받았는지 뭐였는지. 이 결과를 밝혀주지 않습니다. 자, 우수와 미흡 말고는 다 보통이야. 그럼 내가 위원이라 그러면 이러면 좀 웃기지만 웬만해 그냥. 그럼 다 중 주겠지. 2개만 안 주면 되잖아. 하나만 줘도 되잖아. 하는. 웬만하면 뭐 창의력이 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지력 이런 게.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냥 중 줘버리는 거지. 말 그대로. 예의 품행미 선수인데 예의를 평소에 본 사람도 아닌데 예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와서 뭐 짝다리 짚고 뭐 껌 씹고 들어와? 그럼 모르겠다. 그러면 하 받을 수 있겠다. 옛날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서 따기만 안 때리면 떨어지지 않는다. 면접에서는. 근데 다들 면접 탈락 면탈할까봐 무서워 죽겠어요. 면탈이 아니에요. 최종 합격 탈락입니다. 최종 합격 탈락. 굉장히 용어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잘못 쓰는 것들이 많아요. 면탈했다. 맨날 면탈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면탈했냐? 그러면 딱 묻다 보면 필기 점수 때문에 떨어졌네요. 그래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 탈락인 거야. 최종 합격이 안 된 거지 면접에서 탈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오해를 해가지고 면접 때 아주 그냥 지잡들이 잡아가지고 탈락시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물론 이제 국가직에도 면접 미흡이 나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나중에 알 수가 없게끔 돼 있어.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거나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뭐 딱 나오지는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뭐 해보면. 근데 미흡 나오면 어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 내가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 미흡이 나와서 떨어졌다 생각하면 다음 연도에 만약에 또 도전할 것 같으면 면접 학원에 가서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알아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 왜 미흡을 주겠어? 아니 한 5개 물어봤는데 5개 다 대답 못했어. 미흡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 굉장히 어려운 것만 5개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대답을 못했다고 미흡은 아니에요. 우리 면접이란 게 그래요. 모르는 거 엄청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야. 아니 9급 공무원 시험인데 뭐 엄청나게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혹시나 이제 대답하면 점수 주려고. 근데 못 대답하지. 우리가 배운 부분도 아니고 모르는 부분이니까. 아니면 굉장히 결정이 어려운 질문들 있잖아요. 뭐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같은 거.
그런 거 물어보면 답이 없잖아. 정답이 없는 거잖아.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다고 해서 그게 그럼 미흡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가 면접을 실시하게 돼 있어요. 우수나 미흡은. 근데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할 수 있다. 실시라고 돼 있네 여기는.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흡을 받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야. 재면접 받았으면 생각할 거란 말이야. 본인이 이게 미흡 나온 건가 보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돼. 자, 그러면 내가 일배수 안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는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모릅니다. 왜? 합격선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합격선. 여러분 필기 합격자 발표 날에 합격선이 나와요. 몇 점 해서 나오는 거. 맨날 보는 합격선. 이거 보여드려야 돼 또? 합격선. 제가 맨날 이렇게 정리해 놓잖아요. 합격선 뭐다. 자, 22년 합격선. 이렇게 보면 국가직 같은 경우 이제 국가직 면접이 다가오니까 국가직 볼게요. 자, 여기 합격선, 필기 합격선 있죠. 여기 있잖아. 이 점수는 뭘 의미해요? 이거 91점. 일반 행정. 작년 거예요, 작년 거. 91점. 이게 뭐야, 합격선이? 21년은 왜 400점으로 돼 있지? 21년은 계산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자, 91점이야, 평균. 이 합격선이 뭐야? 여기 합격 인원 있죠, 합격 인원. 528명. 선발 인원은 456명. 더 많이 뽑힌다 그랬잖아, 아까. 그럼 지금 몇십 명이 날라가야 돼. 거의 70명 날라가야 되나 보다. 그죠? 그 70등 위에 가서 합격하는 거잖아. 내가 꼴등이라 그러면. 내가 91점이라 그러면 바로 528등의 점수야. 근데 527등일 수도 있어. 왜? 동점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합격 인원이 동점자가 몇 명인지 모르니까 한 91점짜리가 100명 있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러면 내 등수는 사실 400등이야. 따져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애매하게 450등 안에 든 것 같은데 보니까 합격선이 내 합격선이네? 그럼 나는 꼴등이냐 400등이냐 모른다는 얘기예요. 점수 분포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나오는 합격선은 최종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아니었다. 더 많이 뽑았잖아. 456에서 528.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동점자 그다음에 양성평등 양성평등 같은 건 지금 몰라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뽑혔습니다. 전체 인원 5,600명이잖아요. 뽑은 인원이. 근데 실제 합격 인원이 6,000명대예요. 동점자를 다 합격시킵니다. 동점자는 다 합격시켜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진짜로 거짓말하고 456등부터 끝에 528등까지가 동점자였다. 그럼 다 합격시킵니다. 뭘로 판단해? 근데 그 중에 이제 미흡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국가직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나가는 거예요. 빠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만 진짜면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한 100명씩 동점자가 나오질 않아요. 특히 이렇게 높은 점수 때는 더 그래요. 낮은 점수 때는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높은 점수 때는 상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동점이 한 20, 30명씩은 나올 수 있는데 뭐 100명씩 나온다, 200명씩 나온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뭐예요? 그래서 내가 합격선 볼 때 이 점수보다 훨씬 높아야 합격한다는 거는 국룰이야. 이게 최종 합격자 점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 528번째의 점수야. 어떤 사람은 이게 평균 91점 그러니까 합격자들의 평균인가 보다. 아니, 이 표현 방식이 평균이란 얘기예요. 91점이라고 써놓으면 뭐 5개 과목인데 91점 맞으면 합격해 말도 안 되잖아. 평균 91점이다. 합격자들의 평균이 아니고 이 점수 채점 방식 점수를 낸 게 평균 91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헷갈려가지고 이 91점이라는 거는 그러면 88점도 있고 87점도 있겠네? 아니다. 그죠? 아니죠? 이거죠. 작년 같은 건 좀 특이했어요. 그래갖고 동점자도 많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등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록 안 해요. 면접 등록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나 원래 국가직은 보러 안 갈라 그랬어. 근데 시험 봤는데 너무 잘 나왔어. 근데 안 할래. 지방직 갈래. 이런 사람도 있고 지방직도 합격했어. 나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지방직 합격하는 거 보고 나 국가 안 가. 국가직 안 가. 지방직 갈래. 그래서 상당수가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다시 면접을 보고 왜냐하면 여기까지도 다 끌어내려서 528등까지가 만약 합격했어. 가령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28등까지 갔는데 여기서 456등까지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계속 끌어올려도 더 없어. 다 지방직 간대 뒤쪽은. 만약에 앞에서도 지방직 간대. 그래서 다 빠져나가서 실제 합격 등록 인원이 뭐 300명밖에 안 된다. 가령 그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면 다시 91점보다 낮은 사람들을 면접을 보게 해요. 그래서 작년에 추가 면접이 있었다.
추가 면접. 국가직은 흔한 일입니다. 추가 면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뽑힌 거야. 또 따져보면.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직은 지방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직렬들 특히 그 다음에 이런 경우죠. 뭐 내가 여기 지역이 싫은 거야. 국가직은 전국에 왜 된다 그랬잖아요. 전국에 발령이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먼 데로 가? 안 가. 지방직 갈래. 가까운 데 다니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가 면접도 보는 경우가 생겼다.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뽑아놓으면 안 생기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면접 탈락. 그러면 면접 탈락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면접이란 거는. 준비하는 거야. 준비 안 하고 뭐 다 보통 받는다며 난 대충 가서 해야지. 그게 바로 미흡받는 지름길이에요. 해서 안 되는 거랑 보통 받는 거랑 안 하고 보통 받는 거는 결론은 같겠지만 근데 사람이 보면 압니다. 이게 그래도 준비하고 온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이 면접관 입장에서 굉장히 불성실하다 생각하면 미흡을 줄 수도 있죠. 우리가 미흡이란 게 없다 그러면 아예 한 명도 받지 않았어 이러면 되는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배수 바깥쪽에 계신 분들은 나는 그럼 어차피 망한 거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어차피 망한 거네. 아니야. 위에서 등록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등록 포기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국가직 안 한대. 그런 사람도 있고 지방직도 마찬가지야. 지방직 합격했는데 난 국가직 갈래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럼 끌어 당기다 보면 나도 돼. 근데 나는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대충 하고 왔단 말이야. 1배수 받기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아니면 아까 합격선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 진짜 미움 나옵니다. 그거 불성실한 게 딱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무조건 준비하고 될 수 있으면 1배수 바뀌면 우수를 받도록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 많이.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돼. 이거는 뭐 공부가 아니야. 사실 훈련이야. 훈련. 발표하는 훈련. 내가 말을 조리 있게 하는 훈련. 지금 제가 하는 거 이런 거예요. 뭐 물어봤을 때 이런 거보다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런 건 이렇게 했다. 자기 주장이 확실해야 되겠죠. 물어봤는데 그게 뭐죠?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죠. 뭐 민원인과 가령 공무원이 싸움이 붙었다. 어떻게 할 거냐? 본인이면 계속 싸울 거냐? 아니면 어떻게 민원인을 말려볼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상황 설정해갖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걸 얘기하면 돼요. 정답은 없어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가서 어차피 1배수 바뀌면 떨어질 거야. 그리고 실제 안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면접에. 1배수 바뀐데 한참 밑이야. 아까 봤잖아. 등수가 엄청 뒤야. 그러면 안 갈라 그래요. 근데 가야 돼. 왜? 추가 면접도 있을 정도면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 528등 되신 분 안 간단 말이야, 막. 어차피 난 꼴등이네 그러고. 91점 맞은 사람 가야 돼. 나중에 추가로 올려줄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방직 합격하면 다행인데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저는 꼭 가라고 합니다. 꼭 가라고 하고 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연습을 하고 가라 그래.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만 연습하면 기간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5월 16일 날 국가직 발표 나죠. 6시에 나와요. 저녁 6시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면접까지 거의 한 달 정도 있을 거예요. 한 달 정도인가? 이걸 안 봐서 오늘은. 어쨌든 2주에서 뭐 3주, 4주라고 하더라도 면접이 막 미친 듯이 뭘 해야 되고 막 왜 암기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며칠 정도 차이 나나? 자, 여기 나오죠. 자, 5월 면접일이 요거네 요거 6월 14일이네. 5월 14일 한 달 거의 되잖아요.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다 하는 거 아시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